밤 10시 한강공원.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부모님과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부모님은 뒤에서 웃으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예요. 밤 10시. 그런데 그들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저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요? 그래, 가자. 가족은 웃으며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런던에서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한 저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광경인지를요.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밤 10시에 아이들이 킥보드를 탄다고요? 그건 자살 행위예요. 부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겁니다. 파리 생강변에서 여성이 혼자 밤에 조깅을 한다고요? 소매치기와 노숙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밤에 가족 나들이라고요? 총기 사건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곳에서요?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밤 10시에 편의점을 간다고요? 가방을 통째로 털리고 싶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여성이 밤에 혼자 조깅을 하고 가족이 밤 10시에 공원에서 산책하고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놀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10년 경력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승무원입니다. 28살의 나이에 이미 80개국을 밟아본 사람이죠. 그리고 제 손에는 낡은 몰스킨 노트 한 권이 있습니다. 이 노트에는 10년 동안 방문한 모든 도시를 저만의 기준으로 평가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안전, 친절, 효율성, 음식, 그리고 의료. 이 5가지 항목으로 각 도시를 10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요. 파리는 42점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위험했거든요. 뉴욕은 45점이었어요. 역동적이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취리히는 47점. 10년 동안 제가 매긴 최고 점수였어요. 깨끗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72시간은 제 노트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50점 만점에 사실상 49점. 10년 동안 80개국을 다니며 단 한 번도 준 적 없는 점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밤 10시에 공원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는 가족. 그게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수많은 기적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걸.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년 경력 승무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72시간의 기록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승무원 라운지. 동료 제시카가 제 옆에 앉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에밀리, 대체 왜 서울 노선에 72시간 레이오버를 신청한 거야? 너 아시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냥요. 궁금해서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가 안 가본 주요 도시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도시들은 대부분 40점대 초반에 머물렀거든요. 방콕은 혼란스러웠고 자카르타는 예측 불가능했고 마닐라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서울도 비슷하리라 생각했죠. 그저 K-팝이나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충격적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틀렸어요.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BA107편 인천행.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으며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서울아, 날 놀라게 해봐. 할 수 있으면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10년 경력이면 웬만한 도시는 다 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객실 승무원으로서 저는 수백 번 비행기를 탔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비행은 뭔가 달랐어요.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경력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런던을 떠나는 비행기 창문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영국의 전형적인 우중충한 날씨죠.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을 안내하며 생각했어요. 서울의 하늘은 어떨까? 서울 사람들은 어떨까? 그리고 제 노트에 서울은 몇 점을 받게 될까? 11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근무를 마치고 승무원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긴장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72시간 동안 믿기 힘든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질 거라는 것도요. 10년 경력 승무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세요.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피곤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곧바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거든요. 너무 조용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요. 이게 아시아 공항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도 깨끗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표지판들을 봤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고 직관적으로요. 제 앞에 중국인 승객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중국어로 인사하는 게 들렸습니다. 자연스럽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영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직원은 제 여권을 받자마자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Welcome to Korea, enjoy your stay.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발음이 너무 유창했거든요. 게다가 그 미소는 형식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요. 도장 콱 30초 만에 통과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생각했어요. 뭐지? 이게 정상인가? 런던에서는 입국심사관이 무표정하게 질문 3개쯤 던지고 나서야 통과시켜주거든요. 파리는 더 심해요. 신문 받는 기분이 들 정도죠. 그런데 여기선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입국심사에서 환영받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짐을 찾으러 가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컨베이어 벨트 주변이 완전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자기 짐을 찾았고 카트를 밀고 가는 사람들도 서로 양보하며 움직였어요. 제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들어 올리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말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런던 히드로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지만 낯선 사람이 짐을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손에 꼽거든요. 세관을 통과하고 나오니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공항철도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직원은 즉각 대답했어요. 유창한 영어로요. 지하 1층입니다. 제가 지도 드릴게요. 영어 버전으로 드릴게요. 그녀는 친절하게 접힌 지도를 꺼내 주요 역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해줬습니다. 서울역, 홍대 입구역, 명동 근처 역까지요. 여기 보시면 교통카드 살 수 있는 편의점 위치도 표시돼 있어요. 필요하시면 직원한테 영어로 말씀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지도를 받아들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도를 펼쳐봤어요. 정말 꼼꼼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역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요. 공항철도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티켓 자판기 앞에 섰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화면이 자동으로 영어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마 여권 인식 센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티켓을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다음 열차 6시 정각. 현재 시각 5시 58분. 정말 6시에 올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늘 3분에서 5분 정도 늦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6시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인데도 좌석은 깨끗했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냉방도 적당했고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효율성 9점. 참고 새벽인데도 완벽한 운영체계. 다국어 지원 놀라움. 정시 운행 충격적. 직원 친절도 최상급. 단 한 가지, 자판기 UI가 약간 복잡함. 하지만 이건 흠잡기 위한 감점. 노트를 덮으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뭔가 다르다. 10년 경력 승무원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명동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6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Where are you from? 기사님이 먼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런던 택시 기사들도 외국인한테 먼저 말 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영국에서 왔어요. 오, 브리티시. 웰컴 투 솔. 퍼스트 타임? 네, 처음이에요. 그는 친절하게 명동 근처 맛집들을 추천해줬습니다. 심지어 호텔 주소를 보더니 거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편의점 위치까지 알려줬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짐 들어드릴까요? 조식은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방으로 올라가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시간은 오전 8시.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명동 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간판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인 간판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식당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북적였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한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메뉴판에 사진이 있었거든요. 비빔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들어가서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줬고 저는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색깔부터 예술이었어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직원이 친절하게 비비는 시범까지 보여줬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달콤하고 고소하고 약간 매콤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맛이구나. 10년 동안 80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저녁까지 명동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샘플도 받고 길거리 음식도 맛봤어요. 호떡이라는 건데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밤 9시쯤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서울의 첫날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밤 10시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생리통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생리통이 심한 편이에요. 영국에서는 진통제 먹고 참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배를 움켜쥐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이건 진통제로 안 되겠다. 병원을 가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외국이에요. 밤 10시에 병원을 어떻게 찾죠? 게다가 한국어도 못하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글에 나이트 클리닉 소리라고 검색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색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그것도 영어로요. 제 위치에서 가까운 야간 진료병원 목록이 주르륵 떴습니다. 리뷰도 있었고 영어 가능 여부도 표시돼 있었어요. 제일 가까운 곳은 도보 10분 거리. 산부인과 클리닉이었습니다. 리뷰를 봤어요. 외국인도 친절하게 진료해줘요. 영어 잘하는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저는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금 가도 될까요? 저 외국인인데 배가 너무 아파서요. 상대방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Of course. Come right now. We're open until midnight.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GP 예약에 2주는 걸리거든요. 응급실 가면 5시간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밤 10시에 바로 오라고요?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 프론트로 내려갔습니다. 직원에게 병원 주소를 보여줬어요. 급하신가 봐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3분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고 조명은 밝았어요. 입구로 들어가니 소독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프론트에는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름을 말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디가 아픈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알아들었어요. 제 표정과 목소리만으로도요. 여권 있으세요? 외국인 등록 먼저 할게요. 금방 끝나요. 10분 후 저는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많이 불편하시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저는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한 생리통이에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진통제랑 근육 이완제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복용법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영어로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서를 받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네. 얼마요? 15,000원이요. 파운드로 약 10파운드 정도 되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프라이빗 클리닉 가면 200파운드는 나와요. 응급실 가도 NHS 대기 시간만 5시간이고요. 그런데 여기선 밤 10시에 전화했더니 바로 오라고 했고 30분 만에 검사 끝났고 비용은 고작 10파운드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카드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 외국인인데 보험 없어도 이 가격인가요? 네, 맞아요. 건강보험 없으신 외국인 분들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도 한국은 의료비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밤바람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의료 10점.
참고 밤 10시 야간 진료. 영어 가능. 30분 만에 처리. 비용 10파운드. 이건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기적이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약을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 상태가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한국 약이 정말 효과가 좋은 건지 아니면 어젯밤 병원에서 받은 따뜻한 응대 덕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호텔 조식을 먹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젊음과 예술의 거리라는 소개를 받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그래피티 아트가 있었어요. 벽화들은 화려했고 개성 넘쳤습니다. 카페마다 독특한 인테리어를 자랑했고 빈티지 숍들은 보물창고 같았어요. 저는 한 빈티지 숍에 들어갔습니다. 90년대 청바지, 레트로 티셔츠, 빈티지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어요. 점원은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구경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녀는 영어로 인사했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구경했어요. 빈티지 카메라도 만져보고 70년대 스타일 선글라스도 써봤습니다. 결국 레트로 에코백 하나를 샀어요. 홍대 거리를 걷다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2층짜리 카페였는데 통유리로 돼 있어서 거리가 한눈에 보였어요.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고 2층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리 공연이 한창이었어요. 젊은 댄스팀이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저는 라떼를 마시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활기찼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묘한 조화였어요. 오후 3시쯤 저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갑이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4장, 현금 30만 원. 모든 게 지갑 안에 있었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아까 그 카페? 빈티지 쇼? 아니면 지하철?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80개국을 다녔지만 여권을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일인지 잘 알거든요. 저는 패닉 상태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시 카페로 가야 하나? 아니면 빈티지 쇼? 경찰서는 어디 있지? 그때였습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혹시 지갑 찾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봤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조금 전에 누가 경찰서에 신고했대요. 외국인 여권 들어있는 지갑이라고요. 저기 파출소 가보세요. 그는 50m쯤 떨어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파란 불빛이 보였어요. 정말요? 정말 거기 있어요? 네, 가보세요. 빨리요.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한 명은 30대쯤 돼 보였어요. 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30대 경찰관이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에밀리 톰슨 씨 맞으세요? 여권 확인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 지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현금 30만 원 그대로. 신용카드 4장 그대로. 여권 그대로. 심지어 영수증까지 그대로였어요.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어요? 50대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30분 전쯤에 누가 갖다 놓고 갔어요. 이름도 안 남기고요. 한국 사람들 원래 그래요.
주운 물건은 꼭 신고하죠.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내가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80개국을 다녔어요. 파리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핸드백을 칼로 그어서 지갑을 훔쳐갔어요. 바르셀로나에서는 가방을 통째로 털렸습니다. 카페 의자에 걸어뒀는데 3분 사이에 사라졌어요. 뉴욕에서는 택시에 아이폰을 두고 내렸는데 영영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30분 만에 찾았어요. 그것도 현금 한 푼 안 빠지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행 즐겁게 하시고요. 저는 지갑을 꼭 쥐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아까 그 대학생이 아직 서 있었어요. 찾으셨어요? 네. 다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조심하세요. 그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지갑을 잃어버린 순간 포기했을 거예요. 파리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해도 찾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신고해줬어요. 경찰은 친절하게 보관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대학생은 제가 당황하는 걸 보고 먼저 다가와서 도와줬습니다. 이 도시는 도대체 뭔가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안전 10점. 참 고 지갑 분실 후 30분 만에 회수. 현금 30만 원까지 그대로. 익명의 신고자. 친절한 경찰. 도와주는 시민. 이게 가능한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는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파리는 42점, 뉴욕은 45점, 취리히는 47점. 그런데 서울은 지금까지 29점 만점에 29점이에요. 세 항목 전부 만점입니다. 남은 건 음식과. 이미 경험했으니까 사실상 하나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한숨이었어요. 10년 경력 승무원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을 제대로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런던 지하철보다 깨끗하다는 후기를 봤거든요. 10년 동안 런던 지하철을 매일 이용한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명동역까지 걸어갔어요. 아침 8시 30분.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로 내려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두 줄로요. 한 줄은 왼쪽, 한 줄은 오른쪽. 플랫폼 바닥에 그려진 발자국 표시를 따라서요. 런던 지하철 출근 시간을 떠올려 봤어요. 사람들은 문 앞에 우르르 몰려들고 밀고 당기고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 내리길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린 후에야 줄 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2호선 을지로입구역으로 향했어요. 차량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좌석도 찢어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조용했어요. 모두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어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항상 누군가 크게 통화를 하거든요. 음악을 스피커로 틀어놓는 사람도 있고 술 취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마치 도서관 같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중년 남성 한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임산부 한 명이 탔습니다.
배가 불러서 임신 7개월쯤 돼 보였어요. 그 남성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자리를 가리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임산부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앉았고 남성은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두 정거장 후 또 다른 광경을 봤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학생은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양보를 요청하는 안내방송이 나와요. Please offer your seat to those who need it. 하지만 실제로 양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노인이 서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양보합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요. 건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안에는 카페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걸로요? 차가운 걸로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5분쯤 기다렸어요. 그런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한데요. 실수로 아이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서비스로 드세요.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 앞에 놓았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이거 마실게요. 아니에요. 손님이 따뜻한 거 주문하셨는데 제가 실수했잖아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3분 후 저는 2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주문해 주세요로 끝났을 거예요. 심지어 환불도 안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수한 음료까지 서비스로 줬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요? 왜 이렇게 배려심이 깊을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친절함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시스템이에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도,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사과하는 것도. 이 모든 게 이 사회의 기본값인 거죠. 런던에서는 개인주의가 당연해요. 내 일은 내가 챙기고 남의 일은 신경 안 써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게 기본이에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친절 10점. 참 고 지하철 양보 문화 자연스러움. 직원 실수에도 과도한 서비스 제공. 출근 시간인데도 질서 정연. 이건 친절을 넘어선 문화적 시스템이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타인을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어요. 건대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대학생들이 오가고 카페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데 불쾌하지 않았어요. 빠른데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를 떠올렸어요.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소매치기가 돌아다니고 노숙자가 구걸하고 쓰레기가 굴러다녀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고 위험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면서도 안전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인간적일 수 있죠? 10년 동안 80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취리히는 효율적이지만 차가워요. 파리는 아름답지만 위험해요. 뉴욕은 역동적이지만 피곤해요. 런던은 전통적이지만 불친절해요. 그런데 서울은 모든 장점만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저는 근처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혼밥 손님도 환영한다는 작은 김치찌개 식당이었어요.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이게 진짜 한국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은 이태원에서 먹기로 했어요.
다국적 음식이 많다는 추천을 받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태원역에 내렸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외국인이 많았어요. 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 중동인. 다양한 인종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다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한글, 영어, 아랍어, 태국어까지.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인도 식당, 터키 케밥 가게, 멕시코 타코집. 세계 각국의 음식점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한식당도 많았어요. 한 한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메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갈비찜. 그런데 놀라운 건 메뉴 설명이었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요. 불고기 달콤하게 양념한 소고기 구이. 매운 정도 약함. 추천 조합 상추쌈, 쌈장.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는 외국인 손님과 한국인 손님이 반반쯤 되어 보였어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몇 분이세요? 혼자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영어 메뉴 드릴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줬어요. 제가 외국인인 걸 한눈에 알아본 거죠. 메뉴를 보는데 선택장애가 왔습니다. 다 맛있어 보였거든요.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본 직원이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추천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그럼 불고기 정식 어때요? 불고기랑 밥, 국, 반찬 나와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 메뉴예요. 매운 거 못 드시면 이게 좋아요. 그걸로 주세요.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불고기는 윤기가 흘렀고, 밥은 윤이 자르르 흘렀고, 국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반찬은 6가지나 나왔어요. 이렇게 비벼서 상추에 싸드시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불고기 한 점, 밥 조금, 쌈장 살짝. 상추에 쏙 싸서 입에 넣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하고 아삭하고 모든 맛이 조화를 이뤘어요. 상추의 신선함, 불고기의 달콤함, 쌈장의 깊은 맛. 이게 진짜 한국 맛이구나. 런던에서도 한식당을 가본 적 있어요. 하지만 맛이 이상했죠.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뭔가 어설펐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였어요. 옆 테이블을 보니 백인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남성은 젓가락질을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즉시 다가갔어요. 포크 드릴까요? 편하신 걸로 드세요. 그녀는 웃으며 포크와 나이프를 가져다 줬습니다. 전혀 무안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식사하라고 배려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을 떠올렸어요. 거기서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웨이터들도 있어요. 프랑스어로 주문 못하면 귀찮아하죠. 이탈리아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파스타 먹는 법을 모르면 비웃는 시선을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이 대했어요. 오히려 외국인에게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오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이요. 런던에서 왔어요. 오, 런던. 먼 길 오셨네요. 한국 음식 처음이세요? 아니요. 런던에서도 먹어봤는데 여기가 훨씬 맛있어요. 사장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우리 음식이 외국 사람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메뉴도 영어로 자세히 써놓고 매운 정도도 표시해놨어요. 정말 배려가 느껴졌어요.
요즘 외국 손님 많으세요? 네, 많아요. 특히 이태원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한식을 편하게 즐길 수 있을까 하고요. 계산은 15,000원이었습니다. 파운드로 9파운드 정도. 런던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식사를 하려면 최소 30파운드는 내야 해요. 식당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음식만 파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파는 거예요. 배려를 파는 거죠. 외국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해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태원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양한 식당들을 봤습니다. 인도 식당 주인은 인도인이었고 터키 식당 주인은 터키인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외국인들도 그 식당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다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공존이었어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런던도 다문화 도시예요. 하지만 갈등도 많아요. 인종 차별도 있고 분리된 커뮤니티들도 있죠. 하지만 이태원은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음식 10점. 참고 맛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려가 인상적. 다국어 메뉴, 매운맛 표시, 포크 제공, 친절한 설명. 가격도 합리적. 이건 음식 서비스가 아니라 문화적 포용이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재까지 점수 50점 만점에 50점. 완벽했습니다. 만점이었어요. 10년 동안 80개국을 다녔지만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준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취리히도 아니었고 도쿄도 아니었고 코펜하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모든 항목에서 10점이었어요. 안전, 친절, 효율성, 음식, 의료. 5가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서울은 점수로 설명할 수 없는 도시다. 시스템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곳. 선진국의 효율성과 개발도상국의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곳. 여기서는 외국인도 환영받는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이 도시를 떠나기 싫어졌다는 걸.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비행기를 타면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요. 72시간의 여행이 끝나는 거죠.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한강에서 보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뚝섬 유원지역에서 내렸어요. 역에서 나오자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 9시였는데도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돗자리 펴고 치킨 먹는 친구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가족들.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변을 걸었어요. 반포대교가 보였고 불빛이 반짝이는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밤 9시인데 저는 여자 혼자 공원을 걷고 있어요. 런던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런던 하이드파크는 해가 지면 위험해요. 여자 혼자 밤에 걷는 건 자살 행위죠. 파리 생강변도 마찬가지예요. 소매치기와 노숙자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달랐어요. 조명이 밝았고 CCTV가 곳곳에 있었고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 앞에서 한 여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혼자서요. 시간은 밤 9시 30분. 그녀는 전혀 겁먹지 않은 표정으로 담담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멈춰섰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성이 밤에 혼자 조깅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런던에서는 아니에요.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아닙니다. 오직 서울에서만 이게 가능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72시간 동안의 기록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환영, 야간 병원에서의 따뜻함, 지갑을 되찾은 기적, 지하철에서의 양보문화, 식당에서의 배려.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총점 50점, 안전 10점, 친절 10점, 효율성 9점, 음식 10점, 의료 10점. 10년 동안 80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점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취리히는 47점이었어요. 도쿄는 46점, 코펜하겐은 45점. 그런데 서울은 50점 만점에 사실상 49점이었습니다. 효율성에서 한 점만 뺐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노트로는 서울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점수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사실상 만점. 하지만 점수는 의미가 없다. 이곳은 시스템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 선진국의 효율성, 따뜻함. 역설적이지만 그게 이 도시의 정체성이다. 10년 동안 80개국을 다녔지만 여기서 살고 싶다고 생각한 건 처음이다. 한국인들은 모를 것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노트를 덮는 순간 제 옆으로 한 가족이 지나갔어요. 부모님과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부모님은 뒤에서 웃으며 따라가고 있었어요. 밤 10시인데도 그들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저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요? 그래, 가자. 가족은 웃으며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밤 10시에 공원에서 산책하고 아이들이 밤에 킥보드를 타고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이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하지만 런던에서는 불가능해요.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서울에서만 가능했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검게 빛났고 다리의 조명은 영롱하게 빛났어요. 반대편 강변에는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화였어요. 이 안전이었죠. 이 당연함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한강의 야경,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그리고 셀카도 한 장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80개국을 다녔지만 여행 사진에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피곤했고 뉴욕에서는 지쳤고 취리히에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행복했어요. 단 72시간 만에 이 도시는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강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로워 보였어요.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샀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봉투에 담아줬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짧은 대화조차 따뜻했습니다. 밤 11시쯤 호텔로 돌아왔어요. 짐을 쌌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번 해온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짐을 싸면서 자꾸 눈물이 났거든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쁜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아, 알겠다. 저는 이 도시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72시간 만에 이렇게 애착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이면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고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회색빛 하늘, 무표정한 사람들, 위험한 밤거리. 그게 제가 돌아갈 곳이에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여기는 환영해줬고 배려해줬고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료 제시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시, 서울 진짜 미쳤어. 내 노트 역사상 최고점. 다음 휴가 때 같이 오자. 아니면 아예 여기서 일자리 알아볼까 봐. 농담 아니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지만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꼭요.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서울아, 기다려줘. 내가 꼭 다시 올게.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 오늘은 떠나는 날이에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하늘은 맑았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런던은 지금쯤 비가 내리고 있겠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72시간 동안 머물렀던 이 작은 방. 이제 떠나야 해요. 체크아웃을 하러 프론트로 내려갔습니다. 체크아웃 하시나요? 여행 어떠셨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완벽했어요. 정말로요. 다행이네요. 또 오세요. 한국은 항상 환영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열차였어요. 열차는 역시 정확했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시 운행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한강 다리.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에 담으려고요. 50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깨끗했고 조용했고 효율적이었어요. 72시간 전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카운터였어요. 직원은 제 여권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서울 여행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인생이 바뀌었어요라고 할까요? 10년 경력이 무너졌어요라고 할까요?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진짜로요. 직원은 환하게 웃었어요. 좋으셨다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탑승권을 받고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어요. 그는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셨길 바래요. 세이프 플라이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품 매장, 명품 매장, 전자제품 매장. 다양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점원이 유창한 영어로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기념품으로 뭐 살까 해서요. 그럼 이거 어때요? 한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마스크팩이에요. 외국인들 진짜 많이 사가세요. 효과도 좋고요. 그녀는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 줬습니다. 성분, 효능, 사용법까지요. 저는 마스크팩 10개, 립스틱 3개, 선크림 5개를 샀어요. 동료들 선물용이었고 나머지는 제 것이었습니다. 10만 원쯤 나왔어요. 런던 면세점에서 샀다면 2배는 나왔을 겁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또 오세요. 모두가 저에게 다시 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탑승 게이트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출발까지 40분 남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봤어요. 72시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이 바뀐 증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세계를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80개국을 다녔으니 웬만한 도시는 다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서울은 제가 아는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취리히처럼 효율적이지만 취리히보다 따뜻했어요. 도쿄처럼 깨끗하지만 도쿄보다 친절했습니다. 런던처럼 국제적이지만 런던보다 안전했어요. 파리처럼 매력적이지만 파리보다 편안했죠. 모든 도시의 장점만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은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 직원은 야간 진료가 당연하다고 했고, 경찰은 지갑 신고가 당연하다고 했고, 식당 직원은 외국인 배려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BA108편 런던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게이트로 향하면서 인천공항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깨끗한 바닥, 친절한 직원들, 완벽한 안내 시스템. 72시간 전, 저는 이 공항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떠나기 싫어요. 탑승구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보였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즈. 탐프선, 우드 유 라이크 섬싱 투 드링크. 그녀는 제 동료였어요. 함께 근무하는 승무원이었죠. 물 주세요. 서울 어땠어요? 제시카한테 메시지 받았는데 완전 반했다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완전히요. 그 정도예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모든 게요. 안전하고 친절하고 효율적이고 음식도 맛있고 의료 시스템도 완벽하고. 그런데 가장 좋았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요? 네.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선진국인데도 따뜻해요.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언젠가 가봐야겠네요. 꼭 가보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천천히 달렸어요. 속도가 붙었고 기수가 들렸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인천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도시, 멀어지는 한강, 사라지는 빌딩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See you again 서울.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저는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다음에는 72시간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예 여기서 살게 될지도 모르죠. 10년 경력 승무원으로서 저는 수많은 도시를 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서울만이 저를 붙잡았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72시간 전, 나는 서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72시간 후, 나는 서울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10년 경력 승무원이 80개국을 다니며 내린 결론.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는 서울이다.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들이 사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밤 10시에 공원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는 가족. 여성이 혼자 조깅할 수 있는 안전한 밤거리. 지갑을 잃어도 30분 만에 되찾을 수 있는 정직함. 야간 진료를 10파운드에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도와주는 시민들. 이 모든 게 당신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시민이 되는 꿈을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은 새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11시간 후면 런던에 도착합니다. 회색빛 하늘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하늘이 있으니까요. 파란 하늘, 따뜻한 사람들, 안전한 밤거리. 그 기억이 저를 다시 서울로 이끌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10년 경력 승무원 에밀리 톰슨의 72시간 서울 여행.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72시간 레이오버가 아니었어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를 그만뒀어요. 대신 대한항공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캐리어 2개. 그게 제가 가져온 전부였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직원이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살려고요. 환영합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랗고 맑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6개월 전에 적었던 문장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시민이 되는 꿈을요. 저는 펜을 꺼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나는 집에 돌아왔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10년 동안 80개국을 헤매던 승무원이 마침내 찾은 곳.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뜻한 도시. 서울. 제가 사랑하는 도시. 제가 선택한 집. 감동 모음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